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렸었던 영상에 어떤 분께서 루우리님이라는 분께서 긴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거를 타자로 치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는 전화 잘 안 하고 문자 한다고 하잖아요. 메시지 하거나. 근데 저는 긴 얘기는 전화로 말로 해야지 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오늘 했었던 그 라이브 콘서트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제가 출연한 영상이지만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라이브 링크가랑 그리고 다시 보기 링크랑 좀 달라요. 제가 이 글 밑에다가 다시 보기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풀 영상을 다시 봐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자, 루우리님께서 저 이거 지금 뭐 답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즉석으로 해보겠습니다. S사의 더 프레임이나 더 세로 같은 저랑 콜라보를 했었던 거죠. 삼성 더 프레임이랑 더 세로 이거를 이번에 콜라보 했었는데 아무튼 이후에는 터치식, 금미래에는 스크린 벽지, 고해상도 8K로 1대1 사이즈로 미술품을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미술품이 디지털 저작권으로 등록돼서 현재 미술품을 파는 시장보다 그 디지털 화상을 건당 몇백 원, 매달 정액제 등으로 소비되는 미술품이나 작품 사진들의 대중적 시장이 열리고 소비 또는 좋아요 등에 의해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순위 차트화될 가능성은 공상에 가까울까요? 공상은 아니고요. 이미 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시도를 했었고, 좀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것들 서비스랑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를 삼성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했었지만, 우리가 이미 깔려있는 케이블망 있잖아요. 뭐 SK는 SK에서 하는 그 TV가 있고 뭐 LG는 LG에서 하는 TV, KT가 하는 TV 막 그런 것처럼 그런 TV사들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다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게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시장이 열려서 소비 또는 좋아요 등에 의해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순위 차트화될 가능성은 공상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순위 차트화가 될 것이냐? 차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을 할수록 뭔가 차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항상 차트화가 되고 서열화가 됐었다가 그게 무너지고 다시 서열화가 됐다가 무너지고 하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순위 차트화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순위 차트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활발해지면은 지금 마치 유튜브가 AI의 알고리즘으로 나한테 최적화된 영상을 찾아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적절한 거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이 사람한테 맞는 이미지를. 물론 그 안에도 순위 차트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있기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공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시도를 한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잘 될 가능성들도 있고 여러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미술 작품이랑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리앙 오피 같은 이미지들은 디지털에 봐도 좋고 디지털에 투영이 돼서 좋은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걸맞는 미술 작품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디자인 작가님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수 미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랑 잘 맞을지는 사실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5개나 있어요. 현재는 영화나 무비 등 매 순간 움직이고 자극적인 조명과 가사, 인물, 의상, 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문화 상품들이 전 세계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다소 정적이고 철학적, 미학적인 예술품이 앞으로 이러한 매체들과 경쟁해서 대중의 관심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부유층들의 절세와 가치 보존 수단에 심미적 향유 기능을 하는 일정 규모 정도의 시장 유지가 그 한계일까요? 이것도 질문 주신 게 이렇게 되게 하나의 관점으로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이게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뭐 음악도 좀 더 자극적이고 템포도 빨라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계를 봤었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궁극적인 감독 중에 하나라고 할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봤을 때도 좋은데 굉장히 그거를 뭐 철학적이나 뭔가로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뭔가 무거운 주제도 다루면서 그냥 가볍게 봐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실하게 있고 뭐 철학적인 것들도 확실하게 있고 근데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액션을 보기 위해서 봐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 영화들을 보더라도 되게 잘 만든 영화들은 옛날 영화인데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자극적이든지 아니면은 겉으로 봤었을 때 철학적이든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철학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알맹이들이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만 착해 보이거나 겉으로 봤을 때만 뭔가 있어 보이거나 물론 그것 자체가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잖아요. 근데 껍데기에 현혹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껍데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아주 본질적인 가치 있죠.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뭐 밴드 같은 경우에는 듀란듀란이었나?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음악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잘생긴 얼굴의 음악을 너무 무시를 했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본질적인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뭐 룰라나 서태지 음악 같은 거를 처음 들었었을 때, 야, 무슨 뭐 저런 자극적이고 막 저런 세기말적이고, 서태지가 나왔을 때 막 악마의 음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지금 뭐 그게 무조건 자극적이거나 그런 음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저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껍데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거는 뭐 되게 고귀해 보이고 뭐 철학적으로 보이고 저런 거는 좀 가벼워 보이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좋은 작품이나 좋은 예술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본질적인 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되게 다를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길게는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쓰여진 삼국지도 재미있게 보고 뭐 공자가 얘기했었던 거나 맹자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도 다 통용이 되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몇천 년 동안 인간의 본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지금 저는 겨우 한 3, 40년 살았고 뭐 5, 60년 살았는데 그 동안의 변화가 너무 크게 느껴질 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변혁을 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없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더라도 본질적인 것들은 남고 그리고 미술품 자체에서도 트렌드는 변해가지만 본질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오래 살아남고 할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일부 부여층들의 절세와 가치 보존 수단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을 사면은 절세를 해주고 막 투자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언맨을 보면은 그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뭐더라 어떤 되게 비싼 작품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거 사놔 나중에 필요한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분명히 그게 가치나 아니면은 돈 그런 것 때문에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는 예술이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교 전쟁을 한다라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종교 전쟁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들이 더 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종교 이건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술이랑 경제적인 거랑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가치가고 얽혀 있는 문제지. 이걸 질문을 하신 거를 기다 아니다 흑과 백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말씀해 주신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3번. 글로벌 기업,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글로벌 벤처급의 미술품을 온라인 전시하고 대중의 평가받는 그런 글로벌한 온라인 마켓이 생길 가능성은 몇 년 후쯤 가능할까요? 일반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몇 천을 들여 도록을 만들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등단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방법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도록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갤러리에서 이번 개인전에서는 갤러리에서 작은 도록을 만들어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록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도록이라는 게 요즘에는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도록을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기록의 의미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서비스의 개념이 더 맞지 않을까. 옛날에는 전시를 하면은 막 도록을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돌려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을 사준 사람들한테 뭐 보여준다거나 뭐 내 작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뭐 자료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이미지 이거를 요즘에 뭐 홍보하기 위해서 도록을 만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좀 꽤 대기업들이 이런 미술 플랫폼들에 파고들려고 실제로 공격적인 뭔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데도 있고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잘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그런 미술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다 하게 되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몇 년 후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3, 4년 안쯤에 뭔가의 트렌드가 바뀌기는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 아주 글로벌한 온라인 마켓을 만드는 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의 행보로 보면은 몇 가지 아주 글로벌한 온라인 온라인 미술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마다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트 페어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려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으면은 네이버 아트 윈도우랑 같이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도 몇 개의 아트 페어들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온라인과 아트 페어를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술이라는 거는 다른 공산품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똑같은 물품이면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갤러리의 색깔이 있고 뭔가 그 사이트도 좀 색깔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추천을 받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찾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으려면은 나의 색깔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갤러리에서는 이런 색의 작품들을 하지라고 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찾거나 미술품을 찾을 때는 특히 이 갤러리는 어떠한
이 플랫폼은 어떠한 작품들을 주로 소개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용을 해요. 물론 그 사이트 안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여러 군의 작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작가도 찾을 수 있고 저런 작가도 찾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여기는 이런 작품, 여기는 이런 작품, 약간 그런 거를 찝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약간 뭐 오픈 갤러리나 어디 보면은 오픈 갤러리 한 이 정도 되는 작가들이 모여 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란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그거를 알면은 그건 뭐 무당이겠죠. 예.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길고 아주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몇 년 후에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된 대형 플랫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긴데 뭐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술이라는 거의 특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미술을 그냥 공산품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요즘에, 네 번째 질문. 요즘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추상적인 아니면은 캐릭터성의 작품들이 현 시대의 유행같이 느껴졌는데요. 요즘 시대 미래의 미술 시장의 인물, 정물의 화풍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라고 보는 건 착각일까요? 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패션 같은 경우에도 패션은 돌고 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스타일이 유행했다가 저런 스타일이 유행했다가 저런 스타일이 유행했다가 다시 그 스타일이 돌아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술의 다양성이란, 제가 옛날에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대미술은 하나의 트렌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긴 하겠지만 자꾸만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미술이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아요. 미술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가장 큰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은 뒷샹이 나오면서 미술의 개념을 바꾸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것도 미술이고 저것도 미술이고 얘도 미술이고 저것도 미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VR로 작업을 해도 그게 미술이 될 수 있고, 나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르누아르 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게 미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옛날에는 뭐 20대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TV 음악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방송에 트로트도 나오고 힙합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양한 층을 위한 음악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현대로 갈수록 옛날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개성을 인정을 해주는 게 현대적인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럼 옛날 시대에 뭐 종교화가 있었을 때는 종교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이건 예술이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인상파. 요즘은 인상파니까 인상파가 아니면 예술이 아니야. 근데 인상파도 그 전에 그런 멸시를 딛고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흐름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미술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의 기류로 가지 않고, 현대미술은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게 현대미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야, 그 다른 거를 다 어떻게 공부하냐.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미술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큰 조정이나 기업들의 큰 구조 조정 등이 예견되던데요. 이러한 사안은 미술 시장에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영향을 각오해야 할까요? 이것도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뭐 1시간짜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예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일어나고부터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졌잖아요. 왜 패닉에 빠졌냐?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언급을 드렸었지만 항공주나 아니면 여행의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경제에서 되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세계 경제를 살린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여행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이랑 작년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류 교환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인적 자원의 교환들이 엄청나게 활발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갑자기 거의 단절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아직 여파가 크게 오지는 않았지만 항공업이나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여파가 적은 이유가 관광 수입 자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나가서 돈을 쓰는 나라였지. 유럽이나 미국 아니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이 끊겨가지고 그 타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산업은 지금처럼 이러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상태에서 그 교류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방향성으로 미래를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인종차별도 조금 더 심해지고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는 더 활발해지고 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데는 이제 세계 최초 조만 달러 뭐죠? 예. 조 단위의 뭐 재산을 가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 아마존의 대표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 시장은 가속화가 됐는데 사람들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람들 간에 약간 인문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한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저거를 뻥으로 믿거나 코로나는 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한 대로 묶어야 되는데 그 한 대로 묶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적이거나 온라인으로만으로도 해결하기는 좀 힘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현재 유튜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면은 그 성향의 자료들만 보여주고 그 성향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게 보일 정도로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온라인에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라는 게 어려운 거는 그리고 특히 요즘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몇십 년 후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10년, 20년 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격이 오를 거. 그러니까 미술품 투자 같은 데에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게 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빨리 가격이 내가 지금 사가지고 당장 내년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한 3, 4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10년 안에 이거를 해서 그런 호재들만 자꾸 찾아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은 정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따거나 잃는 거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그 위성을 띄웠는데 너무 빨리 띄워버린 거예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가 지금 뭐 5년 뒤에가 어떻습니까? 10년 뒤에가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미래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뭐 미술 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과 같은 영향을 각오해야 될까? 이거는 원래 미술 시장은 항상 어려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기는 뭐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아주 미래에는요. 자,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가 필요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운전도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지금이랑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옛날엔 물도 다 길어서 썼고 나무도 다 베어 왔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요즘에 아주 손쉽게 한다는 말이죠. 점점점 아주 기본적인 일들,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분리수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데 이거를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하나 뭐 붙은 거 떼어내고 분류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해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될까? 자, 지금 SNS 시대나 아니면 유튜브 시대를 보더라도 저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SNS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문화의 소비자의 입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에서 나는 무조건적인 소비, TV에서 틀어주면 무조건 봐야 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스스로 사진을 만들고 예쁜 사진을 해야지 하면서 SNS에 올리고 내 일상을 올리고 그런 것들한테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얻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페이스북에 뭐 가족들 애기 사진을 올려가지고 좋아요를 뭐 많이 받더라도 그게 돈으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회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의 개념에 가까워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벗어났었을 때 사람들의 목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우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찾아가든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본 세상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제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세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뭐 장기도 생겨나고 뭐 심장도 생겨나고 뭐 다리도 생겨나고 손가락도 생겨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를 손가락을 찌르면은 내 뇌로 와가지고 이게 거의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손가락이 찔렸네 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온라인 시대가 더 빨리 연결되고 하는 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들으려면 엄청나게 느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빨라졌단 말이죠. 근데 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몸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점점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5G 시대가 물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전혀 속도는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연결이 더 즉각적으로 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빨라지면은 분업화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라인 공동체로 해가지고, 나라도 뭐 지역마다 아니면 사람들마다 일을 나눠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변할 거예요. 사람들의 일을 분담을 한다든가, 역할을 분담을 한다든가, 더 최적화가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텐데 뭐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다 평등한 예술가들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리더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오면 올수록 더 인문학적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큰 조정이나 기업들의 큰 구조 조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에 그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사두면 되게 좋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상가를 투자를 한다고 다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뭐 아디다스에서 독일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직원 한 열댓 명만 있으면은 신발을 그냥 공장에서 자동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1차원적인 이렇게 만드는 인간의 인력들은 점점점 필요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은 항상 있었는데 다른 것들 특히 이제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기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게 되는 일들은 내가 물건이 왔었으면은 물건을 그냥 전달해주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 사람한테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예술적인 거 아니면은 컨텐츠적인 거 아니면은 그 내가 좀 전에 했었던 얘기인데 까먹었네요. 인문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에서 뭔가 조립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계가 더 잘할 것이고, 그러한 단순한 게 아니라, 뭐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어주는 거는 앞으로는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운전도 앞으로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술적,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긴 미래로 봤었을 때는 이 예술 시장은 오히려 세상의 더 중심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서도 또 잘 나가는 예술가들도 있고 배고픈 예술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와 과학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라든가 예술가와 정치가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든가 저는 그런 세상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벌써 한 10분 영상을 하려고 했던 거를 31분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이제 좀 있으면 32분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게 좀 답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약간은 질문들이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졌네요. 특히 이 영상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관심 갖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링크에다가 댓글에다가 링크 제 라이브 페인팅 한 거 그걸 달아 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 제 네이버에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전에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